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 여러분. 저는 구루시 코리아 강지은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시고, 또 뭐 이게 사업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특히 이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부정을 긍정으로 이끄는 스타트업 리더의 영어 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루시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에듀테크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저도 시작을 한 지는 2017년 6월자에 시작을 했고요. 뭐 사업한 지는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뭐 obstacle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은 이제 후배 창업가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련들을 안 겪고 무난하게 스무스 랜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요즘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이제 그 법무부에서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외국인들 기술 창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 창업 전문 멘토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력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 기업 전문의 어떤 면접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관련돼 있는 교육들을 기관들과 그리고 대학 측에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제 소개일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관련돼서 한 18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들 많이 전달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에 접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창업을 만약에 올해 2023년에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글로벌 마켓, 그러니까 흔히 한국이 아닌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아니면은 기타 등등 뭐 인도 뭐 이런 지역에 여러분들 자체가 글로벌 리더들 자체가 고민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내수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물건만 팔기에도 솔직히 스타트업 입장에선 조직 자체도 규모도 굉장히 작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을 해 나가는데 뭐 인원들이 적은 상태에서 해외 마켓까지 우리가 이게 고민하면서 판을 짜야 되냐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한번 요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이 지금 자료를 이제 내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투자 전체적인 기업들의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의 어떤 투자들은 굉장히 많이 낮춰져 있고요. 또한 뭐 여러분들 뭐 무역 적자 이런 말들 많이 보실 텐데 전체적으로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계 경제들 자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뭔가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는데 한국 경제는 자꾸 저성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거의 뭐 말뚝박기 하는 형식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구가 있어야 내가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감소율도 너무 빠르고 또한 그 돈에 대한 어떤 유동성도 굉장히 좀 힘들고 그리고 현재 2023년도에 고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가 지수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뭔가 제품을 팔아내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여러분들이 제품이든 서비스든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거 국내에서 팔게 됐었을 때 예전만큼 그렇게 그냥 잘 그런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보이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좀 재밌습니다.
OECD에서 이제 최저 수준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마찬가지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표를 내놨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랑스 아니면은 이탈리,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독일, 영국,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20년부터 2023년도를 보신다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 자체가 수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재 성장률이 3.8에서 2.8, 1.9, 0.8 지금 보시면은 성장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는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미국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항상 그런 연구를 하고 연구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예측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 아니면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전망치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판을 뒤집을 만한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980년대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때 1980년대에는 여러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살펴보면서 2000년대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한국 이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랭크가 12위권에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205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23년의 기준으로 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제를 꾸려 나간다면은 2050년이 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자체는 지금 랭킹이 아예 명단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100%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예측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자각을 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50년대 보시면은 그 차이나 중국이 이제 제일 위로 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패권 전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뭐 브라질, 그다음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타이틀도 나와 있지만 인구의 대국인 뭐 지금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뭐 인도 아니면은 나이지리아가 오히려 한국 경제를 추월할 전망이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보고가 나온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생각하시고 내가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 당연히 로컬에서 뭔가 맞는 지역에 맞는 사업도 하겠지만 이제는 기업이든 서비스든 제품이든 우리 여기에서만 판매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팔 수가 있고 기업은 우리가 24시간 7일 내내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제 생각에는 글로벌 마켓 준비 자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켓이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에서 마켓이 큰 시장으로 가서 내 제품을 알리고 서비스를 알리는 것 자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글로벌 마켓 준비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글로벌 마켓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고, 뭐 또한 그 커스터머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 제품이 거기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형성을 해서 내 제품을 알리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제 지금 영어라는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한국어로 우리가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내 제품이 무조건 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명히 설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경쟁 업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 업체들과의 비교를 우리가 하면서 내 제품을 좀 더 우월하게 나타내고 그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잘 팔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마켓에 가서 그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가 뭐 내 제품이라든지 나의 서비스를 이렇게 팔기 위해서는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이 영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뭔가가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어 화술 그리고 영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얘기를 볼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좀 말은 어렵죠. 뭐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어렵고 또 영어로 진행하는 건 더 어렵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영어 화술이라든지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나? 말적인 부분들만 잘해서 영어를 원어민만큼 잘해야 되고 이런 건가? 이제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이 한국이시지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저희는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서 판매를 여기 한국에 있긴 하지만 내가 미국에 있는 커스터머들 뭐 이런 분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사업적으로 뭔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당연히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의 애로 사항들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그다음에 랭귀지 스킬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랭귀지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 능력인 것이고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영어를 한다면 영어를 잘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영어를 잘 쓰고 단어도 좀 많이 알고 이런 개념이겠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타이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부정에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의심과 부정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느냐. 이게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영업이나 세일즈를 해 나갈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이끄는 스타트업 리더의 영어 하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 이제 들어가네요. 자, 지금 이제 영어로 이제 영어이다 보니 영어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Communication, the human connection is the key to personal and career success. 이렇게 돼 있는데 폴이라고 하는 폴 J 메이어이라는 분께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 분께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고 제가 이제 항상 커뮤니케이션 강연을 하며 이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보시면은 이 human connection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보면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어떤 연결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광고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나의 상사와 얘기하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의 고객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잠재 고객들과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아니면 또 나와 협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들과의 또 그러한 커넥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휴먼 커넥션이에요. 한국 사람 대 한국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자라셨고 한국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정의는 내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눈치 있으신 분들은 잘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잘 해 나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쓰는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 외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화장품 제품이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내가 뭐 베트남에 팔고 싶다. 그렇다면 그 베트남인들과의 어떤 휴먼 커넥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onnection이 communication이고 그것은 지금 보시면은 key to personal.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거와 career success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는 커리어, 그쵸? 커리어에 대한 어떤 성공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어떤 사람이죠. 이게 친구를 사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필수 요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어떤 주제 자체는 스타트업 리더들의 영어 하술이라는 부분, 특히 영어 하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내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에 또 별개로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자체가 백그라운드가 다르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멘붕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제 슬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 항상 그러죠. 여자와 남자는 대화를 나누면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학생들 분이시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한국 그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남자이고 성별이다 보니 잘 통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뭔가가 좀 다르다. 내가 얘기한 것이 그 사람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소통의 어떤 결여 때문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다라면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잘 피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재밌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상상이 되시죠? 예, 지금 보시면은 상사인 것 같고 뭔가 보고서를 하나 이제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해를 그냥 그 페이퍼를 갈아 없애라. 라고 했고 상사는 복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해외 취업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해외 취업을 간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왔었을 때 분명히 상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였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베이스이고 그 부분들이 전달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상사분께서 모호하게 전달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안에서도 한국어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무한한 여러분들의 그 소통에 대한 뭔가 에러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러한 많은 이제 에러들 사항들이 있을 텐데, 제 언어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언어 기술과는 내가 영어를 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언어 자체를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의 백그라운드 자체는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뭐 영어가 될 수도 있는 뭐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영어를 또 많이 쓰시는 거고 뭐 특정 나라에서는 베트남어를 또 쓰시면 또 선호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러시아를 쓰시면 또 선호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라빅도 있을 텐데요. 뭐 아랍권에 가서 두바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신다면 또 거기에 대한 언어도 조금은 구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말 많은 이 아이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영어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싱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지금 보시면은 한국어, 그러니까 Korean language와 제가 versus에서 English language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면서 이 언어 자체가 Korean과 English 자체는 요소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뭔가 구성이라든지 전달한다든지 그리고 뭔가가 뒤에 배경 자체들도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어떻게 올 것이냐. 지금 보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언어가 다르고 그 언어 자체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ulture, 문화에서 이제 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글로벌 시장의 제품이나 나의 서비스를 알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많이 향상을 시키고 싶다면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인데,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cultural understanding,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제 덧붙여서 영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지금 보시면은 non-verbal communication, 그리고 verbal communication skill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non-verbal, 우리가 verbal이라고 하는 거, V-E-R, 그 다음에 B-A-L이라고 하는 verbal이라고 하는 거, 음성이라는 뜻이고요. non-verbal이라는 거는 비음성,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는 비언어적인 요소와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verbal communication하고 이제 제가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소통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중도 자체가 non-verb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non-verbal communication 자체가 이 비중도가 잠시만요. 제가 체크 좀 할게요. 비중도가 지금 보시면은 한 7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erbal communication 같은 경우는 한 30%. 보통 뭐 이제 조금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커뮤니케이션 지금 보시면은 음성적으로 내가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뭐 말을 청성유소처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자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중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요소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자, verbal communication에 보시면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mall talk and socializing이라 돼 있어요. verbal communication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말로써 전달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전달을 하면서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명함을 주고 저 같은 경우도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시코리아 강지은 대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내 소개하고 나서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에서는 저희 회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그냥 직책 묻고 이런 것들 사업적인 얘기보다 뭔가,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mall talk.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선 이 스몰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월마트나 이런 데서 내가 물건도 좀 팔고 나중에 커스터머도 하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아니면은 뭐 박람회에 가서 내 물건을 좀 팔고 싶고 나의 서비스를 알리고 싶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갖춰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해서 사업으로 정말 이제 매출로 이끌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small talk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요소가 하나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directness, 그죠? directness 그리고 versus 약간 indirectness라고 있는데요. 음성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직설적이지 않고 약간 돌아서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거 세상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directnes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을 전달을 하는 것들이에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들.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굉장히 세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일 거고요. indirectnes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돌려서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는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상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소사이티 자체는 이게 약간 집단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뭔가 연결을 하면서 공통점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뭐 한 예를 본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과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기는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초면에는 솔직히 하기엔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굳이 하시고 싶다면은 직설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리게 될 건데, 뭔가 이제 돌려서 말을 하는 그러한 하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센시티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사업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와닿진 않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매 순간이 협상이에요. 저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 제품을 알리고 설득을 해서 내 거를 사용하게끔 만들려면 또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비싸. 그럼 또 이게 협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협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러한 그 협상에서는 다이렉트하게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좀 돌려서 말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directness와 indirectness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요소 또한 verbal communication 말 그대로 음성적인 그러니까 언어적인 요소에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자 high context하고 자 low context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뭔가 이제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가시면은 passive 그리고 versus active voice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directness하고 indirectness하고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요거는 passive voice하고 active voice는 voice라고 해서 음성이라는 나의 목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마 이제 한국말로 들어보셨겠지만 뭐 능동태, 수동태 이런 표현들이 됩니다. active voice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active voice 자체는 능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passive voice 자체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과 수동이 뭐 한국에서는 어법이고 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뭐 토익 여러 번 치시면서 이렇게 막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뭐 시험 때문에 존재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의 문장과 수동태의 문장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formal, 그리고 versus informa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높임말이 없어요. 높임말이 없지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정중하냐. 그러니까 formal이라는 것은 정중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informal, 좀 약간 격식이 없이 말을 하기도 하죠. 스타트업의 어떤 대표자 아니면 창업가라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내 제품을 알리게 되고 내 서비스를 알리게 되고 뭔가 이제 계속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럼 그 사람과 상대방이 만약 투자자다 해외에 있는 뭐 VC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과 굉장히 인포멀한 표현을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포멀이라는 건 비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그렇죠. 굉장히 친한 분들, 뭐 미국에서는 뭐 부모님하고도 인포멀 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쓴단 말이에요. 친구분들과 한국말로 쓰는 것들 그대로 그냥 투자자하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스타터 리더 그리고 창업가이시기 때문에 어떠면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격식 있는 영어의 표현들,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도 괜찮아요. 약간의 뭐 문법적인 오류가 있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격식에 있는 말들로 말을 많이 바꿔서 하셔야 되겠고요.
인포멀적인 것은 이제 이 사람과 허물이 없을 때 사용을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다이브해서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 사람과 형성 자체가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되고 나면은, 한 10년 이상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슬슬 인포멀적인 표현을 쓰겠지만, 내 조직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부분들은 포멀하게 비즈니스에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 제가 한국어와 영어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이 5가지인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verbal communication이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인데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회사에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영업을 너무 잘하신대요. 대기업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직원분들이 이분이 나가시면은 모든 계약이 다 성사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이제 강연을 가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죠. 하면서 이분의 이제 제가 강연하면서 이분하고 영어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다 돼요. 이해는 다 되는데 문제는 영어의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 자체는 커뮤니케이션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특히 탁월한 기술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non-verbal communication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의 뭔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커버를 하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hand gesture 있는데요. hand gesture는 지금 보시면은 뭐 손을 흔든다든지, 뭐 이렇게 thumbs up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스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hand gesture를 쓰게 될 것이고, 뭐 많은 분들이 여기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아까 아랍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이 나라의 베이스에 따라서 잘못된 hand gesture 자체는 약간의 miscommunication, 그러니까 잘못된 소통을 낳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아이 컨택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명함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눈을 맞추면서 이 눈은 창이잖아요. 소통을 하면 저 사람을 알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을 잘 맞추지 않는 경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이었을 때 어떻게 이제 이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학생 창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 아이 컨택 자체는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끼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physical touch 있는데요. 신체적인 접촉이죠. 뭐 요것도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physical touch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뭐 그러니까 남성 대 남성 아니면 여성 대 여성, 그러니까 뭐 처음 만났는데 physical touch를 하는 부분들 거의 다 있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악수 정도, 핸드쉐이크까지만 될 텐데 이 악수를 했었을 때도 당연히 뭔가가 이 confidence,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positive, 긍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트레이닝이 좀 많이 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좀 interesting한 부분이 있는데요. Understanding the personal zone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personal zone 이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친하면은 계속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외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뒤로 뒷걸음질 치시는 경우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 문화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제 영어권에서는 나름대로의 본인의 그 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personal zone을 우리가 이제 엘보 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죠? 팔꿈치.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facial expression이라 되어 있는데요. 표정입니다.
뭐 한동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뭐 끝났다고 보고요. 요즘 마스크를 많이 안 쓰시니까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이제 친구가 샌프란에 있는데 너무 편하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미소를 짓고 우리가 미소 짓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것들이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매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억지 웃음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facial expression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tone of voice인데요. 이제 말을 할 때 톤 자체를 우리가 약간씩 뭐 굉장히 크게 up and down을 하면서 갈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떠한 톤으로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쾌함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non-verbal communication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요소들을 보시면은 그 한국어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세분하게 들어갈 건데요. 다는 제가 아마 못 다룰 것 같고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erbal communication skills in English. 자, 우리가 흔히 음성, 그래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러니까 영어로서의 언어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시면은 아마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축 나왔는데요. 지금 남자분이 그쵸? 그 African American인 분이요. 지금 보시면 여성분한테 I've heard so much about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이 어떤 외국인을 만났는데 이제 비즈니스에 명함을 들고 이제 두건이 박건이 했단 말이에요. 명함 익스체인지 하면서 yes, 저희 이름은 I'm 지은강, the CEO of Gurushi Korea 이렇게 하고 상대방도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I've heard so much about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국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어디서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누가요? 무슨 얘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간 당황해요. 자, 요거는 흔히 말해서 당신,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얘기 좀, 네. 구루시 코리아군요. 아니면은 김민규 씨군요. 이런 거는 뭔가 스몰 토크의 하나이지 이것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화적인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mall talk and socializing인데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부정에서 긍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small talk라고 하는 거 다양한 주제 딱 명함 주고 나서 뭔가 이제 화제를 이렇게 가시게 될 건데요. 자, 요 스텝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ask for information. A good way to start the conversation is to ask for informations from the person who want to talk to 라고 나왔는데요. 자기 얘기를 처음 만났는데 그 비즈니스 카드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저희 솔루션 있으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처음부터 다 풀어 나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ask for information. 그러니까 이 명함을 주고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인포메이션을 먼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지금 어디서 오셨나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상대방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묻는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의 그 door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good way to start the conversation이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막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스몰 토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놓고 지금 보시면서 딴짓 하시면 안 되겠죠.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listen carefully and pay compliment입니다. So, 지금 보시면은 listen carefully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들으시면서도 이게 이제 훈련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집중을 하셔서 어텐션을 주고 들으셔야 되고 어떨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군요. 멋지신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은 만국의 공통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멋진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을까요? 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number 3, comment on something, 그죠? pleasant, right? pleasant 하셔서 뭔가가 지금 뭔가 만족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introduce yourself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대부분 경험해보면 제 얘기 좀 하고 상대방 얘기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 첫 번째 미팅에서 한국에서도 뭔가 계약이 성사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얘기를 많이 하게끔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아니면은 뭐 서양이나 거의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introduce 그리고 나서 본인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focus on your business예요. 가끔씩 이제 한국 분들이 사업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스타트업 한국 대표분들하고 이제 뭐 알토 대학교 있는 핀란드에 있는 알토 대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데 막 이제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것들 다 이제 섞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우리가 이 퍼스널적인 거, 개인적인 거와 비즈니스는 정말 분리를 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는. 근데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공원에서도 막 자기 가족 얘기하고 막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에서는 다양한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과도. 그렇지만 비즈니스가 됐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하고요. 개인적인 것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사업에 대한 것들, 내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나의 제품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얘기보다는 제품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또 쉬운 말들. 그러니까 또 IT나 아니면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 많이 쓰시거든요. 솔직히 그 필드에 있으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사교적으로 갈 때는 좀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맨 처음 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하실 때는 이제 보시면은 조금 뒤로 가고 그리고 나서 슬슬 자기의 비즈니스를 풀어나가시면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뭐 하시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텐션이 강화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활용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프랙티스도 좀 해보실 필요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offer help야. 뭔가를 내가 내 물건을 팔고 싶어서 sell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몰 토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도움의 방식으로 가시게 되면은 비즈니스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offer help or ask for the help for the business예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뭔가 일방적으로 계속 판다는 개념들 자체는 상대방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좀 도와드릴게.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좀 받아들일게요 라고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사업적으로 좋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입니다. 6번에 보시면은 small talk mentions a shared experience예요. 자, 그러면서 슬슬 나이가 했던 과거에 뭔가 경험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얘기보다는 뭔가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한두 가지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sk opinion.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또 뭔가 의견을 말을 하게 되면은 show genuine interest예요. 흔히 말해서 이제 정말 관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관계를 한다면은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소셜라이징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비즈니스에서 본인의 아이템이 좋고 자신의 서비스가 좋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사업을 한 6년 정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예요. 사람 관계를 얼마큼 잘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영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영어 하술에서는 small talk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랙티스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요거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How are you? 뭐 제가 다른 어려운 말 말고 How are you? 그럼 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답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I feel good, right? 자, 그러면은 또 지금 보시면은 I'll feel over the mo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feel good 하시면은 요거는 뭐 저 기분 좋아요 라는 말이 될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I feel over the moon 하는 것은 조금 뭐라 할까요? 같은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아까 verbal communication을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랑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와 왼쪽에 있는 것은 조금 색깔이 좀 다른데요. I feel good 하면 그냥 direct. 직접적으로 내 기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I feel over the moon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간접적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아이를 영어에서는 저희가 이디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디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이디엄은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기 좀 그런 거 아니면은 뭔가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었을 때 좀 위트 있게 좀 뭔가 분위기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질문에서 How are you? 라고 했는데 I feel good 하면 really? You're good? 이렇게 나오겠지만 I feel over the moon 이라고 만약 대답을 한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what's going on? What happened? 뭐 뭔가가 추가적인 답변을 이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디엄을 말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하여금 뭔가가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verbal communication에서도 우리가 뭐 이게 틀렸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떨 때는 뭐 다이렉트하게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사람하고 내가 뭔가 좋은 관계를 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다면은 이러한 우리가 indirect speech 이런 이디엄을 활용해서 말하는 것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verbal communication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요소들 중에서 active voice와 passive voice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ctive voice하고 passive voice에서 이제 그 어감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active voice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능동태이고요. 그 다음에 passive voice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인데 뭔가 느낌이 틀려요. 자, 밑에 보시면은 예제가 있습니다. We will ask all the workers to come and see a new product. 이게 있고요. 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은 all the workers will be asked to come and see the new product라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두 개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모든 워커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새로운 프로덕트 나왔으니까 여기 와서 좀 보라고 요청했어 라는 말인데 지금 보시면 will ask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active voice.
맞죠? 그 다음에 passive 지금 보시면 all the workers will be asked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passive voice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이제 차이점이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약간의 느낌이 달라요. 액티브 보이스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능동태고, 이 능동태의 표현 자체, 느낌, 어감 자체가요, 굉장히 발랄하고 좀 통통 튀고 쾌활하고 좀 파지티브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액티브 보이스, 능동의 문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장 자체는 대화체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패시브 보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창업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IR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R 피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피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뭔가를 내가 좀 뭐 공문서를 낸다든지라고 한다면은 종종 패시브 보이스라는 문장을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감이 달라져 있는데 액티브 보이스는 통통 튀고 뭔가 재밌고 파지티브한 그런 느낌이라면 패시브 보이스는 딱딱해요.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한 감은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달되는 내용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패시브 보이스는 공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연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실 때도 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아까 스몰 토크를 하실 때는 대부분들은 문장들이 전부 다 능동태의 문장들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와 다르게 뭔가가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두 문장 정도는 이제 수동태의 문장을 또 쓰시는 훈련들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감이 좀 다르죠. verbal communication에서도. 그리고 이제 verbal communication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formal하고 informal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격식과 비격식인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격식과 비격식을 잘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I will let you know.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I will inform you.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 다 지금 뭐 알려드릴게요 라는 건데 I will let you know. let 자체는 캐주얼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비즈니스 자체에서는 맞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과 나이가 뭔가 격식을 차려서 좀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let보다는 I will inform you. 이런 말들이 조금 더 격식 있게 그리고 또 매너 있게 들리게 됩니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요소가 많고 특히 우리가 글로벌 마켓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요소를 안 다음에 트레이닝, 자기가 말을 하는 습관들을 확인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서요. non-verbal communication 기술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 앞에서 잠깐 있지만 hand gesture. 나라마다 좀 다르다고 했었죠.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게 뭐 별 차이 있느냐. 한국에서 별 차이 없으니까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거, 뭐 미국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국에 가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욕이 되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잘못된 게 되면 그것이 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hand gesture 자체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원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는 0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제로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오케이 좋아요. 아니면 한국에서는 또 뭐 돈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화마다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 자체는 예를 들어서 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이러한 한국에서 쓰는 제스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야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좀 재밌는 사진이 있긴 한데, 뭐, 아이 컨택 할 때 이렇게 미스터 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 컨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가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그리고,
passion, 열정과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라 하더라도 젠더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 보시면은 understanding personal zon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zone이 돼 있죠. 뭐 friend zone 지금 보시면은 친구들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social zone 이렇게 돼 있죠. audience zon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명함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할 건데 그랬을 때 굉장히 깊숙하게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friend에 있는 약간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 떨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간격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씩 이제 한국분들 중에서 친화력이 좋고 이게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자꾸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친밀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friend zone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아까 퍼스널 터치가 있는데 뭐 어깨를 툭 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상에서는 신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tone of voice인데요. 이제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전달을 하면서 톤 높낮이에 따라서 말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말을 안 했지만 영어 자체가 강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음절 언어. 그러니까 이제 말 자체 안에서 강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영어는 이제 강세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톤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high tone.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강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톤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내가 호소력 있게 말을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피치 자체를 여러분이 약간 높여가지고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는 높여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좀 케어하고 좀 몰입감 있게 갈 수가 있을 거고요. 로우 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톤을 조금 낮추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진지함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톤을 좀 낮추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속도도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속도 같은 경우도 계속 빠르게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잠깐 멈춤, 중요한 거 전에 약간의 멈춤이 있는 부분들도 또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한 멈춤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톤을 약간의 높낮이를 줄여서 높낮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것들, 발화 연습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급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부정에서 우리가 긍정으로 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사업에서는 제가 생각에는 10개 중에서 한 7개는 부정일 것이고, 한 3가지가 이제 말 그대로 긍정일 텐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10개가 다 부정일 거예요. 다 뭐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노가 될 텐데 이 아이를 우리가 긍정으로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 자체는 그냥 내가 영어 실력만 좋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실력 외에 우리가 이제 뭔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understanding 그리고 마찬가지로 뭔가의 어떤 훈련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게 될 건데요. 마무리는 이게 지금 뭐 아랍 속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good manners are your beauty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 매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미팅 아니면은 뭔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미팅 했었을 때 항상 같은 좋은 매너를 갖추는 것 같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게 보시면은 사업적인 어떤 미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구루시 코리아 강지은 대표이고요. 오늘 그 부정을 긍정으로 이끄는 스타트업 리더의 영어 하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분들하고 다시 좋은 기회에 이 다음에 이어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강연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